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 치과의사예요. 저는 결혼 생활을 5년 하고 얼마 전에 돌싱이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돌싱이 되었는지 얘기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요. 전 남편이 저를 어떻게 속였고 제가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는데 남편을 만났어요. 연애만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끈질기게 요구했죠. 연애만 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결혼을 하자는 거야? 나는 너랑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남들도 다 하는 결혼이잖아. 그거 좀 하자는 게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거야? 내가 싫은 거야? 저는 매번 싫다고만 하다가 결국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았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와는 수입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었어요. 모아놓은 돈도 제가 더 많았죠. 어떤 남자들은 와이프가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면 자존심 상한다고 한다지만 제 남편은 능력 있는 저를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시댁 가족들 앞에서도 제 수입에 대해 공공연하게 말하곤 했죠. 솔직히 우리 와이프 나이에 이만큼 돈 벌기가 어디 쉽냐고. 엄마, 나 진짜 대단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결혼을 잘했다. 남편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래도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는 말이니 웬만하면 참았죠. 그래, 이 팔불출아. 너 잘났다. 나도 네 덕에 의사 며느리 봤으니 좋지. 그런 남편의 팔불출 같은 말은 심호도 그리 밉게 보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제 자랑을 하는 게 돈 말고 다른 것이길 바라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를 좋게 말해주는 것이니 아쉽긴 해도 그러려니 했죠. 한 가지 불만은 우리는 맞벌이였지만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집안일은 저의 몫이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도와준답시고 가끔 설거지를 했지만 온갖 살림은 저만 했어요. 처음에는 집안일도 50대 50으로 반반 나누자고 했는데 남편이 점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저에게 미루면서 결국엔 제가 거의 다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었죠. 바로 돈 관리였어요. 우리 둘이 공동으로 모으는 돈은 50대 50으로 모으고 나머지 각자의 돈은 알아서 관리하자. 그리고 큰 돈 쓸 때는 항상 상의하자. 자, 계좌는 내가 확인할 수 있게 해놨어. 그리고 계좌 연결카드는 당신한테 줄게. 그렇게 해. 난 돈 나갈 일 있을 때마다 당신이랑 상의할 거야. 당신이 야무지니까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저희는 각자 따로 돈 관리를 하고 공동으로 모으는 자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돈 관리를 하더라도 큰 돈이 나갈 때는 항상 상의를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 서로 불만도 덜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남편도 공동 자금을 모으며 각자의 돈도 따로 관리하는 것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항상 상의하기로 했기에 둘 다 불만도 없었죠. 우리 모은 돈으로 나중에 집도 사고 좋은 데로 여행도 많이 다니자. 그래, 우리 돈 많이 모으면 그때부터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즐겁게만 살자. 저희는 딩크족이라 아이 없이 둘이 잘 살자 주의였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돈을 모으는 속도도 빠른 편이었죠. 5년째가 되었을 땐 우리가 모은 돈이 2억 5천이 되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같이 모은 돈이 쌓이는 걸 볼 때마다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돈을 모았다는 게 스스로가 기특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되었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5년이 다 되도록 돈 문제에 관련해서는 크게 갈등이 없었어요. 제 동생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요. 저와 남편에게는 각자 여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과 신우는 동갑이고요. 남편이 신우이와 사이가 좋았던 것만큼 저도 여동생과 사이가 아주 좋았죠. 내 동생 전에 만나던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래. 얼마 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날까지 잡았대.
아, 그래? 잘 됐네.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좀 빨리 결혼하는 것 같네. 그런 제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좋은 침대와 가구 몇 가지를 사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당시에 신우는 만나는 사람도 없었는데 제 동생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남편은 질투 아닌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을 생각하면 맘 편히 처제의 결혼을 축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남편의 의견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처제 결혼식의 축의금은 한 8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80만 원이라니? 금액이 무슨 그래? 어떻게 하나뿐인 여동생 축의금으로 80만 원을 하자고 할 수가 있어? 80만 원이라니 금액이 정말 애매하고 이상했죠. 100만 원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80만 원이라는 숫자는 무슨 기준으로 생각해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뭐 100만 원이라도 하자는 거야? 100만 원은 과하잖아. 제일 친한 친구 결혼할 때도 30만 원이면 많이 했다고 하는데 80만 원이 적어?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과연 자기 동생 결혼식에도 80만 원이라는 소리가 나올까? 지금 자기 동생 아니라고 저렇게 금액을 어이없게 부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친구 결혼식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데 무슨 80만 원이야? 난 500만 원을 쓸 생각이었단 말이야. 저는 돈을 쓸 때는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통도 큰 편인데 남편은 돈 쓰는 거에 인색한 편이었죠. 그런 저희의 성향 차이가 여동생의 축의금 문제로 크게 부딪힌 거였어요. 500만 원? 아, 당신이 무슨 재벌이야? 무슨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써? 그건 말이 안 되지. 제가 500만 원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더라고요. 80만 원과 500만 원의 금액 차이만큼 우리의 의견 차이도 컸어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죠. 침대도 사주고 가구도 몇 개 해주고 싶어. 내가 공동자금에서 다 쓰겠다는 거 아니고 반 정도는 내가 내려고 했다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공동자금에서 250이나 쓰겠다는 거야? 모아놓은 돈을 처제한테 다 쓸 일 있어? 500만 원은 말도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 300만 원으로 해. 이것도 내 입장에서는 많이 봐준 거야. 그럼 우리 공동재산에서 300만 원 내고 내가 200만 원 추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지. 공동재산에서 100만 원 내고 당신이 200만 원 추가로 내서 300만 원 내. 공동자금에서 100만 원 하고 내가 400만 원 내는 건? 설마 그것도 안 돼? 아무리 당신 돈이라도 우리 상의하고 쓰기로 했잖아. 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돼. 남편은 전부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반대했기에 저는 동생의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낼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동재산에서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제가 되면서 마련한 것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한다고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을 충분히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동생은 저에게 가려져 관심을 덜 받은 게 항상 미안했거든요. 언니, 치대 들어간 거 축하해. 우리 언니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동생은 착해서 부모님이 소홀하게 대해도 한 번도 서운하다고 한 적 없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내 칭찬만 해서 서운하지 않아? 나는 네 마음이 다쳤을까 봐 걱정이다. 안 그래.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제일 잘해주잖아. 난 서운해할 틈도 없어. 말도 예쁘게 하는 제 동생은 저랑 정말 잘 지냈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고 애틋한 내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남편의 반대로 원하는 만큼 축의금도 못 준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결혼을 했고 아무리 제가 돈을 넉넉히 벌고 있다고 해도 남편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잖아요. 하는 수 없었죠. 그리고 동생이 결혼을 하고 정확히 1년 뒤에 신우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남편 될 사람이 회계사라고 했는데 신우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다녀온 남편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그 집에서 우리 집을 아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상견례 자리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무시했다고 하는 거야? 남자 쪽 부모가 계속 내 동생 보고 모아놓은 돈도 없을 텐데라는 말을 하더라고. 돈도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좀 짜증났어. 지 아들이 회계사매다야. 우리 집에는 치과 의사가 있다고 말했지. 남편이 씩씩대면서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제 눈에는 유치한 애 같아 보였어요. 무시당한 건 기분이 나빴겠지만 자기가 치과 의사도 아니면서 우리 집에는 치과 의사가 있어. 이러는 게 좀 유치해 보였죠. 그런 얘기를 굳이 왜 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어머님 아버님은 뭘 하셔? 별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한 거였어. 남편은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계속 씩씩대더라고요. 당신이 뭘 어쩌게. 그나저나 이번에 아가씨 결혼할 때도 축의금으로 300만 원 하면 되는 거지? 저는 당연히 제 동생의 결혼식 때 했던 축의금과 같은 금액으로 남편에게 물었죠. 그 정도면 되지 뭐.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대답하는 남편의 반응이 묘하게 떨떠름했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죠.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시누이의 축의금으로 80만 원을 내자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남편이 혹시라도 더 많이 내려고 했으면 저는 할 말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남편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신우 결혼에 돈을 더 써야 할 것 같다는 말은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도 당연히 그렇게 넘어가나 보다 했죠.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서 시모의 칠순이 가까워졌어요. 어머님 칠순은 어떻게 할까? 럭셔리한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원하는 거 쓰시라고 현금을 드리는 게 좋을까? 당신이 괜찮은 생각 있으면 좀 말해봐. 나는 현금이 나을 것 같은데? 한 500만 원 정도면 어떨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엄마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묻더라고요. 제가 동생에게 축의금으로 하고 싶었던 금액이었어요. 괜히 동생 생각이 났지만 저는 예전 일을 굳이 또 꺼내서 싸울 거리를 만들진 말자고 생각했죠. 그래, 여행을 보내드려도 그 정도는 들 거라고 예상했던 거니까 500만 원 해드리자. 나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저는 쿨하게 그렇게 하자고 했죠. 저는 가족들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시모도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했기에 아깝지 않았죠. 그래서 시모의 칠순에 그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공동재산이 든 계좌를 확인했다가 500만 원이 그대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죠. 어머님 칠순에 500만 원 쓰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당신이 부부는 부담을 해야지 어떻게 500만 원 전부를 우리 공동재산에서 썼어. 저는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최대한 부드러운 톤으로 물었어요. 각자의 가족에게 돈을 쓸 일이 있을 땐 자기가 관리하는 돈에서 더 내는 것이 우리 사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돈 얘기를 하다가 한번 다툰 적이 있으니까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였어요. 그게 사실은 800만 원 썼어. 내 돈으로 300만 원 쓰고 공동재산에서 500만 원을 쓴 거야. 그럼 처음부터 800만 원 쓴다고 하면 되지. 왜 말은 500만 원이라고 하고 800만 원을 써? 다 쓰고 나서 내가 물으니까 대답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제가 돈을 쓰려고 할 때는 그렇게 말리더니 시모에게 돈을 쓸 때는 저와 상의한 것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군 것이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이 처음부터 제 동생에게 돈 나가는 것을 아끼지만 않았어도 저도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먼저 시작한 일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좀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던 거야. 남편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되게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태도가 뭐야? 내가 일부러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묻잖아. 지금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엄마 칠순에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당신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랬어. 제가 열을 내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기죽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돈 많이 쓴 것보다 나한테 똑바로 말하지 않은 게 더 기분 나쁜 일이야. 항상 상의하기로 했잖아. 상의한 것과 다르게 돈을 쓰면 상의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 눈치가 보여서 말하기 어려웠어. 남편은 곧바로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어요. 그래. 솔직히 내 동생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80만 원 하자더니 어머님 칠순에는 800만 원 썼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긴 해. 내 동생 결혼할 때 당신이 너무 인색했던 거 이제 알겠어? 저는 동생 축의금으로 80만 원을 내겠다던 남편의 말이 떠올라서 8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내가 그때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처제한테도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로 거짓말하지 않을게. 앞으로는 조심할게. 남편은 자신이 인색했다고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니 저도 더는 싸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일은 거기서 일단락이 되었죠. 그리고 시모의 칠순날이 되었죠. 신우이의 결혼 한 달 전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시모는 몹시 들떠있는 게 기분이 좋아 보였죠. 먹을거리도 많았고 모두가 모여서 시모의 칠순을 축하해주니 시모는 주인공으로서의 기분을 만끽하는 중이었어요. 그런 자리에 술이 빠질 수 없었죠. 술도 한 잔 걸친 시모는 한껏 상기된 얼굴이 되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며느리 통도 크네. 이역식이나. 신우가 결혼하는데 신혼집 구하라고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올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내가 너 통이 큰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우리 아들이 결혼 하나는 제대로 했다니까. 시모가 갑자기 저를 칭찬하는 것이었어요. 시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 벙쪄 있었죠. 그것도 제가 신우가 신혼집 구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에 남편을 바라보았죠. 음료를 마시고 있던 남편은 깜짝 놀라서 음료를 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가씨 신혼집 구하는데 제가 뭘 도와요? 2억은 또 무슨 말이에요? 저는 처음 듣는 황당한 말에 시모에게 다시 물어봤죠. 제 돈이 나갔는데 시댁 식구들은 다 알고 있고 저만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했어요. 엄마, 잠깐만 그건 나중에 얘기해. 엄마 칠순인데 왜 딴 얘기를 해?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엄마 얘기만 하자. 남편이 헛기침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면서 시모의 말을 급하게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남편의 반응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제가 왜 저러지? 하는 얼굴로 남편의 얼굴을 보았지만 술을 한 잔 걸친 시모는 남편의 반응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눈치였어요. 아니요,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아는 얘기인데 제가 못 들을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시모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무슨 얘기인지 꼭 알아야겠더라고요. 아니, 나는 네가 우리 딸 결혼하는데 신혼집 구하라고 쓰라고 2억이나 지원을 해줬다고 하길래 그게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랬지. 시모가 남편과 제 눈치를 보면서도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듣는데 기가 막혔죠. 아, 그 2억이요?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짚히는 게 있어서 잠시 자리를 피해 공동재산의 계좌를 확인해 보았어요. 남편과 제가 모은 2억 5천 중에 2억하고 500만 원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500만 원이야 시모 칠순에 나간 돈이라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사라진 2억에 대해서는 남편이 저랑 상의하지 않은 거였어요. 남편이 또 저한테 말도 없이 공동재산을 건든 거였어요. 그것도 모아둔 돈의 거의 대부분을 써서 2억이나 되는 돈을 신우의 신혼집 마련하라고 다 줘버린 거였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 몰래 저지른 것이었어요. 제 동생에게는 축의금으로 80만 원 쓰려고 했던 걸 생각하니까 더 열이 받더라고요. 그렇게 손이 작고
내 동생에게는 그렇게 인색하던 인간이 자기 가족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더라고요. 그러면 지 가족이랑 살지 저랑 결혼은 왜 한 건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더니 또 거짓말을 한 것도 참을 수 없었어요. 저 몰래 시모에게는 800만 원을, 그리고 신우에게는 2억을 쓴 남편은 뼛속까지 시댁 사람이지 내 남편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곧장 자리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갔어요.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제대로 설명해 줄게.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남편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됐으니까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난 네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믿어. 저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꽉 붙잡더라고요. 너무 열이 솟구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다급하게 말하는 것도 듣지 않고 뺨부터 때렸어요. 멀지 않은 곳에 시댁 식구들이 있는 걸 알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물론 뺨 때리는 소리가 워낙 커서 시댁 식구들 거의 대부분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뺨을 때렸으니 당연히 다들 놀라 자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남편의 뺨을 때린 건 사람들이 모두 있는 이 자리에서 남편과 끝내겠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너는 내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야? 네가 내 남편이 맞기는 해?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고 평생 효도만 하면서 살지. 나랑 결혼은 대체 왜 한 거야? 돈 같이 모아서 크게 효도하고 싶어서 그랬냐? 호구도 잡았겠다. 오빠 노릇 제대로 해주니까 기분이 좋던?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주변이 아주 고요해졌어요. 다들 말릴 생각도 못하고 놀래서 저와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은 아주 붉어져 있었어요. 내가 해명한다고 했잖아. 다 얘기해 준다고. 일단 진정하고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 남편이 짜증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를 지르니 창피한 모양인데 더 창피할 게 따로 있다는 건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해명 같은 거 필요 없어. 네가 하는 말 더는 듣고 싶지도 않고 너랑 나랑은 끝이야.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시모의 칠순을 제대로 망치고 나온 거였죠. 하지만 전혀 미안하거나 후회스럽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고 나서도 화가 덜 풀려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에게 이용만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더 기가 막히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가 잠깐 틈이 난 사이에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별 얘기를 다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조용히 듣고만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칠순에 어떻게 내 아들 뺨을 때려?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아니 네가 치과 의사면 치과 의사지 왜 내 아들을 그렇게 잡아?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안 봐도 아주 뻔하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겠죠.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너 시댁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러니? 2억 해주는 건 네가 하겠다고 해놓고 어제 그건 뭐 하는 짓이야? 제가 해주겠다고 했다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 큰 돈을 제가 해주고 싶다고 했다고? 그럼 아니야? 아이고, 너 진짜 웃긴다. 네 시아버지 차 새로 뽑아줄 때는 그저 시원시원하게 돈 쓰더니 왜 이번 일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넌 시댁에 잘 보이고 싶어서 돈 쓰는 거라며. 차라뇨?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차도 사드렸어요? 그것도 제가 시댁에 잘 보이고 싶어서 돈을 쓰는 거라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어제 한 짓이 정말 잘한 짓이었네요. 별 얘기를 다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시부에게 차를 사준 적도 있다는 거였어요. 아주 대단한 효자 새끼가 제 남편이었어요. 공동재산에서 돈이 나가지 않아서 몰랐는데 남편이 자기 돈에서 시부의 차를 할부로 내고 있었더라고요. 당연히 저와 상의하지 않은 일이었죠. 뭐? 그럼 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그런 거예요. 아가씨 집도 그렇고 아버님 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머님, 전 남편이 아버님한테 차 해드린 것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몰랐다고 해도 그렇지. 시댁에 돈 좀 쓴 게 뭐가 그리 대수야? 그깟 돈 좀 쓸 수 있지? 그걸로 네가 뭘 그렇게 화를 내? 어머님은 저희한테 얼마나 인색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희 결혼 생활 시작할 때 뒷짐만 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받는 건 왜 그렇게 당연하세요? 그야 네가 능력이 좋으니까 그렇지. 네가 좀 쓰면 되잖아. 어차피 또 벌 거 뭘 그렇게 아끼는지 몰라? 어머님, 저 남편이랑 얘기 좀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으니까 전화 끊을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서 남편 놈을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일찍 퇴근을 했는지 제가 집에 갔을 땐 이미 저녁까지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저녁 차려놓으면 예쁘다고 해줄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전부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그동안 당신한테 언제 말할까 계속 눈치만 보면서 많이 힘들었어. 나도 말도 못하고 혼자 엄청 끙끙 앓았다고. 그 마음까지 알아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큰 기대하지 마. 전부 설명해. 당신이 시아버지한테 차 사드린 얘기까지 빼놓지 말고.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한 거야? 그건 공동재산 아니고 내 돈에서 나가는 거야. 왜 그것까지 터치하려고 하는 거야? 네 돈으로 쓰더라도 항상 상의하자고 했던 말은 기억 안 나? 왜 그렇게 전부 지멋대로야? 그러면 둘 사이에 규칙은 왜 있는 건데? 나는 한 번이라도 당신 상의 없이 큰 돈 쓴 적 있어? 너 저번에 백화점에서 명품 립스틱 살 때 나한테 말 안 하고 샀잖아. 남편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몇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유치한 사람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런 순간에 애 같은 소리를 하니까 열이 더 받더라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차랑 립스틱이랑 같아? 네가 차 사는 건 얘기 안 해도 되고 내가 립스틱 사는 건 너한테 허락 안 받았다고 지금 따지겠다는 거야? 애 같은 소리 할 거면 나한테 해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말할게. 집에서 내가 치과 의사랑 결혼했다고 집에서 워낙 좋아했잖아. 집에서 계속 나한테 능력 좋다, 네 덕은 언제 보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도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 동생 남편한테도 우리 집 무시하지 말라고 보여주고 싶었고, 엄마한테도 용돈 크게 주고 싶었고, 아버지한테도 새로 차도 뽑아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야. 당신이 진짜 못된 게 뭔지 알아? 네가 가족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면서 내가 내 가족들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무시하고 인색하게 군 거야. 나는 큰돈 나간 것보다 너의 그 이기적인 마음에 제일 배신감을 느껴. 난 너랑 못 살겠고 저번에 말한 대로 이혼할 거야.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한 돈 중에 내 돈은 싹 다 내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근데 겨우 이런 일로 우리가 헤어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겨우 돈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돼? 겨우 돈 때문에? 너 겨우 돈 때문에 내 동생한테 인색하게 군 거 생각해봐.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때 그 남자 쪽에서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나는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 당신도 그건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이해하고 말고를 떠나서 나랑 상의도 되지 않은 일이었잖아.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어머님 칠순잔치에서 그 얘기를 듣게 만들어? 헛소리 더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돈 싹 다 뱉어내.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 나 이제 와서 그렇게는 못해. 너도 그건 이해해줘야지. 왜 계속 나보고 이해를 하라는 거야? 내가 네 동생이랑 심해부한테 쫓아가서 난리치고 돈 받아내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지?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아? 내가 못할 것 같아? 2억인데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준 돈은 달라고 절대 못해. 나 그건 진짜 못해. 그럼 네가 알아서 돈 마련해서 갔던가. 나는 이대로 내 돈 못 버리니까 당장 내놔. 네가 계속 버티면 내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다 받아낼 거니까. 그 지경까지 일 키우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무리 화가 나도 이혼도 말이 안 되고 돈 돌려받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 제발. 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 저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사람은 말로만 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하니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죠. 아가씨, 전데요. 오빠가 저랑은 상의도 없이 2억이나 되는 돈을 아가씨 신혼집 구하는 데 쓰라고 줬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제 휴대폰을 확 낚아채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남편도 이제야 상황을 알아차리고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한다면 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것이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로 동생한테 전화를 하면 어떡해? 너는 내 자존심을 어디까지 긁으려고 하는 거야? 네 자존심? 그러는 너는 날 얼마나 존중했다고 네 자존심을 챙기려고 해? 공동재산 중에서 내 돈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 전부 토해내! 나 돈 없어. 그리고 죽어도 가족들한테 내가 준 돈 도로 달라는 말 못해. 그럼 네 돈으로 갚으면 되겠네. 네 자존심 그렇게 지키고 싶으면 네 힘으로 내 돈 갚아.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공동재산 다시 채워넣으면 우리 이혼은 안 하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넌 이미 나한테 신뢰를 잃은 사람이야. 내 의견 같은 건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내가 너랑 왜 사니? 제 마음은 이미 이혼으로 결정이 난 상태였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뺨까지 때렸는데 제 결심이 흔들릴 일은 없었죠. 그럼 이혼도 하고 돈도 갚으라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럼 대체 나한테 좋은 게 뭐야? 내가 왜 그런 손해까지 보면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손익계산을 하며 따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은 반성하지도 않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완전히 질려버렸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찌질한 사람이라는 게 기분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건 네가 신우한테 돈 시원하게 쓸 때 생각했었어야지. 우리는 최대한 빨리 이혼해. 난 너랑 이혼 못해. 내가 결혼 잘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혼한다는 건 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이혼 소송으로 가는 거야. 소송도 한번 준비해 볼래? 그래서 내가 위자료까지 청구해 볼까? 저는 해야 한다면 이혼 소송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말에 남편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 되더라고요. 이제야 자기 마음대로 돈 쓴 게 후회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알겠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근데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미련이 뚝뚝 묻어나는 말을 하면 제가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았나 본데 저는 그런 말에 넘어갈 만큼 어리숙하진 않았죠. 사랑? 사랑에는 존중과 배려가 있는 거야. 네가 날 존중했어? 네가 날 배려했어? 그리고 난 이제 너 사랑하지 않아. 지금 내 머릿속에는 언제 이혼하나 그 생각밖에 없어. 그날부터 저희는 바로 별거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며칠 뒤에 제가 말한 금액을 보냈더라고요. 나 신용대출 받아서 보낸 거야. 나 이제 진짜 가진 거 없고 빚만 남았다. 남편이 돈을 주고는 전화를 걸어서 불쌍한 척은 있는 대로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런다고 남편이 안타까워 보이진 않았어요. 자기가 쓴 돈 자기가 갚는데 왜 불쌍한 척을 하는 건지 오히려 우습게 보이기만 했어요.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면 가족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던지. 당신이 가족들 많이 도와줬잖아. 내가 한 짓에 책임지는 거 보여주려고 너한테 돈 보낸 거야. 난 아직도 너랑 이혼하고 싶지 않고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 남편의 헛소리에 저는 짜증이 치솟았어요. 내가 내 돈 받는 건데 뭐 대단한 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데 어이도 없었죠. 그래? 난 여전히 너랑 이혼하고 싶어. 이제 돈도 받았으니까 이대로 깔끔하게 이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사는 곳이 좁아서 그런지 남편의 빈자리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언니, 갑자기 왜 이런 걸 보냈어? 나 깜짝 놀랐잖아. 너무 고마워. 동생이 전부터 사고 싶었다는 스타일러를 하나 사서 보냈어요. 뒤늦게나마 결혼 선물을 하나 더 한 거였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참 놓이더라고요. 너 결혼할 때 내가 든든하게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준 게 항상 미안했어. 에이, 잘해줬으면서 뭘 미안해하고 그랬어. 난 그런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선물로 보내주니까 마음이 편하다. 우리 동생 행복하게 잘 살아? 언니는 괜찮은 거야? 갑자기 이혼한다고 했을 때 너무 놀랬는데 언니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했어. 동생이 제 걱정을 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나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 동생한테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동생이 제 걱정을 할까봐 왜 이혼했는지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은 정말이었어요. 저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편한지 요즘 들어 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맞벌이라고 해도 집안일은 항상 제 몫이었는데 남편이 없으니 제 것만 정리해도 된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생활이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 틈틈이 여행을 다니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저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다고 생활이 쪼들리는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잘 지내? 지금 외국에 있는 것 같은데 여행 간 거야? 누구랑 갔어? 한 번은 일본에서 여행을 하는 중에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여행 중이라 한껏 들떠 있었는데 무심코 받은 전화에 기분이 팍 상해버리더라고요. 게다가 지가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누구랑 갔냐고 묻는지 황당하기만 했죠. 아직도 지가 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화가 났고 헛소리를 듣는 것도 화가 났어요. 이혼하고 화낼 일 없었는데 전 남편의 존재는 단 몇 초 만에 저를 화나게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랑 갔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신경 꺼. 왜 전화했어? 저는 차갑게 대꾸했죠. 갑자기 연락이 온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용건이 없으면 바로 끊을 생각이었어요.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나 이 나이에 원룸에서 살아. 당신이랑 지낼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냥 대출금 갚으면서 하루하루 살아.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저에게 준 게 대출을 받아서 준 돈이던 가족들에게 돌려받은 돈이던 저는 관심이 없었죠. 이미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에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도 이혼하고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이토록 남지 않는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뭐 안타까워해줘야 돼? 그걸 나한테 말해서 뭐 어쩌라는 건데. 부모님이랑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말했더니 다들 못해주겠다고 하더라. 자존심 다 버리고 부탁했는데 나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당신이랑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돈 쓴 거 이렇게 벌받나 봐. 조금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게 많다고 남편이 어려울 때 도우려고 할 것 같진 않았죠. 남편의 인색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다 보고 자란 거겠죠. 남편이 가족들에게 돈을 쓴 건 자기가 돈 많다고 허세를 부리기 위한 거였지 정말로 도울 마음이 있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전 시댁도 누굴 도울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한테 세세히 말할 필요 없어. 나 지금 여행 중인데 이런 전화 받는 거 되게 불쾌하다. 너는 내 돈 가져가서 팔자도 좋다. 외국으로 여행도 다니고 외롭진 않아? 아, 거기서 남자라도 꼬시고 있는 건가? 전 남편은 자신의 불쌍한 척이 통하지 않자 비아냥을 대더라고요. 인내심이 금방 한계에 다다랐어요. 비아냥 될 거면 전화 끊어.
그리고 그거 네 돈 아니고 애초에 내 돈이었어. 착각 좀 하지 마. 내가 가진 돈 전부 당신한테 맡길게. 내가 버는 돈도 전부 당신한테 맡기고 나는 용돈 타서 쓸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제가 전화를 끊을까봐 전 남편이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합치자는 말이 어찌나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지, 왜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지 멍청한 전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아니,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랑 다시 합치고 싶은 건데?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나 너무 불행해. 당신이랑 살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했어. 나 지금은 진짜 너무 비참하기만 하다.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나. 내가 잘못한 것도 반성 많이 했어.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라. 지금 와서 반성했다고 하면 너무 늦었지. 그리고 내가 너 구원해주자고 다시 합쳐야겠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그동안 편하고 행복했던 건 네 맘대로 돈 쓰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해줬기 때문이야. 나는 요즘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 헤어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넌 나한테 남은 정도 없어? 넌 내 생각 정말로 안 해? 우리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자고 했던 말 기억 안 나? 난 요즘도 그때 생각하면 겨우 웃어. 너 지금 혼자 여행하는 거 외롭잖아. 내가 네 곁에 같이 있어주고 싶다고. 내가 솔직히 말해줄까? 나 솔직히 말하면 너랑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마지막에 그 일로 완전히 정 떨어졌어. 그래서 좋았던 것도 별로 기억이 안 나. 그립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오해할까봐 덧붙여 말하면 나 외로운 건 전혀 없어. 내가 다른 여자랑 연애라도 한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질투 안 나? 나 솔직히 네가 다른 남자랑 여행 갔을까봐 미치겠어. 남편이 정말 지겹게 늘어지더라고요. 점점 통화가 길어지니까 짜증만 났어요. 솔직히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든 말든 저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 인생 즐기기도 바쁜데 무슨 전 남편까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저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죠. 이제 내 남편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여자를 만나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든 마음대로 해. 난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너 나한테 정말로 마음 떠났구나. 여자들이 헤어지면 그렇게 매정해진다더니 너도 그럴 줄은 몰랐다. 이제 알았으면 전화 좀 끊어. 나 내 인생 좀 즐기게 제발 나 좀 놔주라. 진심이었어요. 제발 전 남편과 엮이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통화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곧장 전 남편의 번호는 스팸으로 등록해 두었죠. 무심코 전화를 받는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요. 그리고 남은 여행은 더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혼자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좋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여행을 줄이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개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개원을 알아보느라 준비할 것이 많아서 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전부 즐겁기만 해요. 언니, 난 연애만 하고 싶은데 결혼을 꼭 해야 돼요? 어느 날 같은 치의대를 나온 아는 동생이 묻더라고요. 연애만 하고 싶으면 연애만 해. 굳이 하기 싫은 결혼을 남들 한다고 너까지 하지는 마. 저는 진지하고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해주었죠.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불안해서요. 결혼해도 불안해. 혼자 살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만 결혼하면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남들이 하니까 너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마. 그러면 후회하는 수가 있어. 제 경험담이었죠. 제 말에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후배가 제 말을 들을지 아닐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마음을 먹었어요.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연애만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결혼을 꼭 했어야 했나?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혼자서 인생 재미나게 즐기고 있으니 그것도 다행이에요. 아마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쓰고 싶을 때 돈 쓰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내요. 앞으로도 저는 저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외로운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혼을 했을 때도 외로움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예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그리고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랄게요.